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시리즈의 1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공부 잘하고 계세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만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고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15편까지 왔습니다. 절대로 짧은 어떤 러닝타임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15편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조만간 이 반은 먹고 들어감 시리즈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시리즈 안에서도 정말 여러분들께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끝까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3번 문제부터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준비되셨죠? 준비되신 거 맞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런 거 그림만 봐도 사실은 일단 딱 책에서 이런 문제 보면 그냥 넘기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 다른 쉬운 문제 없나 이런 걸 찾고 싶어요. 그렇죠? 어려워요. 이런 그림만 보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 너무 그림만 보시고 아유 이거 뭐 뭐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딱 한 번만 생각하고 이제는 여러분 걸로 만들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진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33번 고압측 전로가 비접지식인 전로이다. TR1 변압기죠. TR1 내부에서 혼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래 물음에 답하여라. 즉 이 아래 물음에 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보고. 그래서 조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고압측 전로가 비접지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가 혼촉 사고가 발생한 곳이죠. 그래서 배정용 변압기, 여기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거 C 값들이 이렇게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하죠. 그 값은 여기 주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무시하라고 하고 I라고 하는 것은 일선 지락 전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 텐데 여러분 1번 볼게요. 전로의 대지 정전 용량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거 일단 무슨 의미냐면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대지 정전 용량에 흐르는 충전 전류죠. 즉 이곳에 흐르는 전류 구하란 얘기예요. 이곳에 흐르는 거. 이곳에 흐르는 거. 그러면 저는 한 곳만 봐볼게요. 자, 이곳에 흐르는 충전 전류를 저는 IC라고 해보겠습니다. IC. 여러분 여기까지 설정하는 거 괜찮아요? 이거까지 괜찮은 거 맞죠? 이거 괜찮으면 넘어가 볼게요. 자, 보십시오. 여기 삼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제가 이 선 3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셋, 고 여기 대지라고 있잖아요. 자, 대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지금 이것들이 지금 대지 정전 용량이라 하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것까진 괜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녀석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확대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값은 뭐예요? 이거네요. C값. 여기 있는 C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역시 IC값. 이거 IC. 대지 정전 용량에 흐르는 충전 전류. 여러분 이런 선로에는 정전 용량이라는 게 존재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괜히 어려워 보이죠, 이런 거 막 추가되면.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선로와 대지 사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여러분 바람 보이십니까? 바람 안 보이죠? 바람이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보이진 않지만 실존하잖아요. 정전 용량도 보이진 않지만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아니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IC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IC 값은 충전 전류라고 할 수 있고, 자 IC는 여러분 전류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저항 성분분의 전압 성분이죠. 그러면 저항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C만 있기 때문에 XC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C 용량성 리액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 전압이 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E가 와야 돼요. 제가 V로 안 쓰고 E로 썼죠. 이 이유는 대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선이랑 대지, 선이랑 대지, 선이랑 대지. 이거 무슨 전압이에요? 대지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대지 전압 이 값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V는 보통 성간 전압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여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6600. 아, 선과 선 사이가 6600이구나. 그러면 여기 선과 선 사이 뭐예요? 여기 선과 선 사이. 여기도 6600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 이 사이가. 그러면 이 사이도 역시 6600. 그다음에 요 선과 요 선 사이에도 6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선과 선 사이에 있다 하여 선간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간 전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나는 선간 전압은 관심 없고 대지 전압이 필요하다. 대지 전압은 곧 뭐예요? 결국 이 하나의 선과 대지죠. 그러면 결국엔 상전압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간 전압에서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의 선간 전압은 6600이었지만 2라고 하는 것은 6600을 루트 3으로 나눈 거랑 똑같네. 이게 곧 뭐다? 요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라 하여 대지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얘는 V잖아요. 근데 우리 이 사이에 걸리는 거는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된다고요. 대지와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과 선을 했을 땐 6600이고요. 그래서 요 녀석은 V인데 우리가 이 대지를 구하려면 루트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일단은. 자, 그럼 계속 가보죠. 자, 여러분 XC 뭐예요? XC 우리 옛날에 필기에서 했던 거 기억난다, 그죠? 오메가 C분의 1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 이거 번분수꼴, 이런 분수 나오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같이 하면 괜찮아요.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죠, 우리. 그래서 오메가 C분의 1 분의 1분의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뭐예요? 결국엔 안에 거 곱해서 분모에 써주고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에 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분의 뭐다? 오메가 C2가 나와요. 즉 오메가 C2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 풀어주고 싶어요. 오메가 풀면 2파이 F죠. 죄송합니다. 2파이 F. 자, 오메가 풀면 2파이 F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C 값 써주고 E 값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구했다. 2파이에 곱하기 60 해주고 C 값이 주어졌습니다. 1.16 마이크로페럿. 1.16 곱하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이죠. 곱하기 2는 뭐예요? 2. 여러분 우리 2 구했잖아요. 대지 이거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해 보니까요 1.67이 나오더라고요. 1.67 암페어. 즉 요 충전 전류는 IC라고 하고 1.67 암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1번 끝이에요. 이런 부연 설명들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거 바로 그냥 이 공식 떠오르면은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미지화를 한번 시켰으니까 다음부터는 바로 공식 들어가면 이 문제 여러분 30초 안에도 풀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마무리돼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이 F값 주파수 안 주어졌는데 어떻게 60이라는 것을 단언하고 이렇게 적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요 언급이 없다면 그냥 60Hz로 적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파수 값 안 알려줬어? 그럼 F값은 무조건 60Hz 가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60Hz잖아요. 그래서 60Hz로 그냥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역시 이 전압값을 루트 3분의 6600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어요. 왜? 우리 이거 충전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구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결국에는 선 하나랑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필요한 거잖아요. 선간 전압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어떠해요? 여러분 좀 어때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다고요? 그러면 다시 조금 한번 뒤로 가기 하셔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2번으로 넘어오시면 좋아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면 괜찮아요. 이거 처음 보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저도 이해 못해요.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이해 못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으니까요. 여러분 뒤로 잠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고압전로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를 구해달래요. 이번에는 자 이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락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지락사고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지락사고 들어는 봤는데 뭐지? 지락사고는요 어떤 상 하나가 일산 지락사고라고 했을 때 선 하나가 대지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다? 이 선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써볼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지락 발생한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자, 요 녀석 하나가 지락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아이고 땅이랑 이렇게 다 버렸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원래는 이렇게 전류가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아이고 여기 뭐 지락됐으면은 모든 전류가 일로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더 이상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요 C는. 아,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이 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지가 되는 거예요, 대지. 어,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이 선 자체가 대지가 되는 거예요. 즉 땅이 되는 거예요. 왜? 땅이랑 닿아버렸으니까 임피던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전류 하나 이렇게 쭉 오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전류가 하나 오죠. 그럼 이게 이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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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이 대지니까. 결국엔 이쪽도 대지니까요. 그래서 지락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타고 여기 땅이니까 대지니까 그때 이곳에 흐르는 어떤 전류값을 구하는 거예요. 뭐 전류 방향 그냥 이렇게만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락전류 IG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IG라는 지락전류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IG는 3의 오메가 C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따로 유도까지는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결국엔 이곳에서 흘러오는 전류와 이곳에서 흘러 들어가는 전류의 벡터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만 알면 돼요. 공식만 알면 됩니다. 시험 볼 때 유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계산해보죠. IG는 자, 풀어볼게요. 3 곱하기 오메가를 2파이 F로 풀었을 수 있다 그랬죠. 2파이 F 곱하기 C 값은 뭡니까? 똑같아요. 1.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이게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전압값을 써야 하는데 여기서도 2라고 써야 되죠. 그럼 루트 3분의 66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이 끝입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요. 5A 정도 나와요. 5A. 그래서 정답은 IG는 5A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여러분 느낌이 좀 오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멀쩡히 있다가 아유 이 한 선이 지락 났네. 그러면 지락이 났으니까 얘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이어지는 거고 대지와 그렇단 얘기는 결국에는 이 녀석 자체도 대지가 되는 거고 이 두 녀석에 흐르는 전류가 이 지락된 곳을 타고 대지 쪽으로 흘러간다. 이 상황에서 그 전류의 합, 벡터적인 합을 IG, 지락 전류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낸 것입니다. 어때요?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그게 맞아요. 원래 이상한 게 맞고 처음 보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괜찮으니까 계속 한번 그냥 가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우리는 3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결선에 대한 결선도를 작성하시오. 여기 보면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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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고 여기도 또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얘는 델타 델타를 해볼 거고 델타 Y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변압기 세대가 있죠. 델타 결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를 이어주세요. 끝과 끝을. 그 다음에 선을 하나씩 빼면 끝이에요.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면 델타 결선. 아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이어주세요. 이어주세요. 끝과 끝을 이어주세요. 하나씩 빼주세요. 뭐 어디서 빼든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빼도 되고 뭐 여기서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빼고. 중요한 건 우리가 접속하는 부분은 이렇게 제가 동글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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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자 표기했죠. 이게 접속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델타 Y 결선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해보죠. 자, 델타는 똑같아요. 이어주세요. 이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어주세요. 하나씩 빼주세요. 뭐 저는 여기서 빼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면 끝.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냐면 Y는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Y는 여기서 쭉 하나 빼요. 여기서 쭉 하나 빼요. 여기서 쭉 하나 빼요. 그 다음에 안 빼진 것들 있죠. 안 빼진 것들 얘네끼리 묶어요. 이렇게 해서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묶고 끝. 자, 끝이에요.
그래서 델타 델타와 델타 y, 이게 델타 델타였죠. 그다음 이게 델타 y 결선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결선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까지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되면 1번, 2번, 3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상 이 그림을 봤을 때 사실 겁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림 정말 무시무시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방법대로 여기만 조금 확대를 해서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풀어주시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문제를 만났을 땐 충분히 해볼 만한 문제다라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두 번만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걸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결선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말 좋으니까 델타일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y일 때도 빼고 묶어주고 이렇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투입 시의 조작 순서와 차단 시의 조작 순서를 쓰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쭉 어떤 회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LS라는 선로 개폐기가 있고 CB라는 차단기가 있고 DS라는 단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투입하거나 차단할 때 순서를 적어보라는 건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요, 이 선로를 조작할 때는 반드시 차단기가 오프 상태여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을 생각했을 때 이 회로를 어떻게 투입하는지 제가 써볼게요. 처음에는 부하측에 있는 것부터 조작을 하는 거예요. 차단기 오프 상태에서. 그러면 부하측 DS죠. 단로기를 먼저 ON 합니다. 단로기 ON. 그 다음에 차단기 건드려요? 안 되죠. 아직은 안 되죠. LS를 먼저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LS를 투입시킵니다. LS ON.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 단로기 ON, LS ON, 그 다음에 차단기가 지금 오프 상태인데, 이때 이제 ON이라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ON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단기가 이제 ON, C, B가 이제 ON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차단을 해볼게요. 여러분 차단할 때 얘네가 지금 쭉 이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회로를 조작할 땐 뭐가 반드시 오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차단기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차단기가 먼저 오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단기를 일단 오프를 시킵니다. 차단기 오프. 그 다음에 LS부터 열까요? DS부터 열까요? 즉 차단 어디부터 할까요? 이것도 역시 부하측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DS 오프. 그 다음에 LS 오프. 그러면 다시 초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번호로 한번 적어보면 DS가 3번이었죠. 3번. LS는 1번이었죠. 3번, 1번. 마지막 차단기 2번이 되는 거고, 오프 시, 즉 차단 시는 2번을 해주시고 3번을 해주시고 LS 마지막 1번. 3, 1, 2, 2, 3, 1, 이 순서로 여러분께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조작할 때 차단기가 오프 상태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차단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왕이에요. 자, 차단기 대장. 자, 대장. 자,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LS와 DS. 비유를, 여러분 괜히 우리 암기하기 쉽게 비유 한번 해보자고요. 비유 한번 해볼게요. 자, 대장님이 있어요. 자, 왕이 있습니다. 여기 신하들이 있어요. 어떤 행사를 준비할 거예요. 자, 행사를 시작하려면 왕이 먼저 와 있어야 됩니까? 신하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까? 당연히 행사를 진행하려면 신하들이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 왕이 오죠. 똑같은 거예요. 자, 먼저 DS, 야 너 행사 준비. 그 다음에 야 LS, 너 행사 준비. 자, 다 됐어? 자, 왕 투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행사가 끝났어요. 자, 왕이 제일 먼저 나갑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갑니까? 자, 끝나면은 왕이 제일 먼저 나가야죠. 자, 왕이 먼저 나가요. 그래서 오프 찍습니다. 그 다음에 DS, LS는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와야죠. 그래서 DS가 오프하고 LS가 오프한다. 그래서 DS와 LS의 우선순위는 부하측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예요. 부하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라도 암기하면 분명히 여러분 언젠가 기억이 날 거예요. 차단기는 뭐다? 대장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실기, 전기산업기사실기, 이것만 알면 반은 먹고 들어감 시리즈의 15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